진행 순서는 조합주도 설립 제도 설명 후 질의응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합주도 설명해 주실 서울시 코디네이터 김승모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녁 7시가 됐으면 이 시간은 거의 다 식사하실 시간인데 식사 안 하시고 오신 것 같아갖고 열정이 되게 많으시다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이제 서울시에서 신속통합 기획하면서 이제 조합 직접 설립 제도에 대해서 궁금하셔갖고 오신 걸로 아는데,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거는 조합 직접 설립 제도에 대해서 세 가지 부분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 직접 설립 제도. 그래서 조합 직접 설립 제도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1조에 의하면 (31조에) 의하면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맨 밑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 정비사업 추진 절차에서 구역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그 다음에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렇게 정비사업 추진 절차가 나눠져 있는데, 이 조합 직접 설립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은 구역지정 다음에 추진이 없이 곧바로 조합설립인가로 갈 수 있다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추진이 승인을 안 된다는 거는 그만큼 사업 기간이 단축되고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도 많이 절약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직접 설립 제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토지증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과반수 이상이 동의한다고 해서 이게 조합 직접 설립 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4분의 3 이상이 동의를 해주셔야지 서울시에서 그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합 설립 직접 제도를 원하신다면 토지증 소유자가 4분의 3 이상이 동의를 해주셔야지 이 조합 설립 직접 제도가 원활하게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는데 기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직접 설립 제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정비계획 위반 동의서가 미진구된 구역에서는 새로운 동의서 양식이 있습니다. D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으시면 되고, 정비계획 위반 동의서가 진구가 완료된 구역에서는 별도로다가 주민 의견 조사를 또 해야 됩니다. 요번에 새로 바뀐 정비계획 위반 동의서입니다. 맨 밑에 보면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주민들이 동의하냐 반대하냐, 그 밑에 이제 조합 직접 설립 제도에서 동의하냐 반대하냐. 만약에 주민들이 조합 직접 설립 제도를 활용하시겠다면 토지등 소유자가 여기 동의하신 분에 체크하셔갖고 전체 토지등 소유자의 75% 이상이 동의해 주셔야지 이 조합 설립 직접 제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 조합 직접 설립이 필요한 이유에 갖고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신속통합 같은 경우는 사업 절차를 보게 되면 후보지 선정 해가지고서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절차,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 설립인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조합 직접 설립 제도를 한다고 했을 때는 정비구역 지정에서 곧바로 조합 설립인가, 서울시에서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인가까지 서울시에서 이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분석해본 결과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 인가까지 평균 3년 6개월이 걸립니다. 근데 이 조합 직접 설립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은 정비구역부터 곧바로 조합 설립 인가까지 1년 3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계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조합 직접 설립 제도가 필요한 이유가, 그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 만약에 추진위를 구성하게 되면 추진위원회 들어가는,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사무실을 또 얻어야 되고, 거기에 뭐 상근 일하시는 분들 또 봉급을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운영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추진위 승인 이후에 하셔야 되는 게 추정분담금하고 이제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추정분담에 관련된 비용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 동의서를 진구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이게 전문 인력업체를 써가지고서 그 비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이제 드는데, 이 조합 직접 설립 제도를 활용하시면은 그런 추진위 단계가 생략돼가지고서 지금같이 여기 신통기 다 신청하실 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동의서 거두셔갖고 제출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장점은 사업 초기부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조합 직접 설립 제도를 하게 되면은 위원장을 외부 전문가, 이 정비사업 쪽에 잘 알고 있는 변호사라든가 도시계획 기술사, 아니면은 예전 이쪽에서 공직에서 이제 근무하셨던 분들, 현직에 계신 분들은 안 되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위원장이 돼가지고서 회의 같은 거를 주재하시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회의 같은 거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주택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용역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 잘 모르실 때는 서울시에 요청하면은 이제 외부 전문가들을 초빙해가지고서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다는 거. 일반적으로 취준위 같은 경우는 정비업체를 뽑아가지고서 저기를 하는데, 정비업체가 뭐 설계라든가 그런 쪽 아니면 다른 법률적으로다가 이렇게 자문해주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을 이제 별도로다가 또 자문 받으려면 비용도 들어가고 또 선정을 한다고 해도 그런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그냥 서울시에서 요청만 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파트에 이제 전문가를 파견해가지고서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직접 설립 추진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직접 설립 추진 절차는 총 5개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구역 지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세 번째가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네 번째 창립총회, 다섯 번째 이제 조합 설립과 총회, 이렇게 5개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합 설립 계획 및 수립 공고 단계에서는 공공지원자, 이제 자치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지원자가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공고 내용은 구역에 관한 명칭, 면적, 토지 용소자 등의 사업 개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갖고, 우리 지금 같은 경우 여기 이제 신동계로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정비계획 위반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이제 그 용역사를 하는데 기간이 있거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가지고서 또 마찬가지로 조합 설립 기간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갖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요렇게 이제 공공지원자가 이런 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그 공고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여기에 이제 해당의 용역을 이제 수행하는 업체가 이제 입찰에 이제 참여하게 되면은 공공지원자는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 기준을 적용해가지고서 이거를 이제 그 업체를 선정하고, 그 선정된 업체는 조합 직접 설립을 위한 지원 업무.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가 제가 아까 좀 일찍 왔을 때 여쭤봤을 때 옛날에 여기 이제 재정비 촉진 구역이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재정비 촉진 구역이었을 때는 소위 말하면 이제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가 와가지고서 토지용소재 과반수 동의를 먼저 받아갖고 제출하면 그게 이제 승인 받으면 거기서 이제
추진위가 승인되는데, 그 이후로 서울시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이제 공공관리라고 해가지고서 먼저 이제 구나 시에서 정비계획에서 수립이 되면은 구에서 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입찰 공고를 냅니다. 입찰 공고를 내면은 그 선정상 회사가 들어와가지고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주고 거기서 이제 선정된 업체는 추진위원회 구성까지가 업무가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주민협의체 구성이 있는데, 주민협의체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그 다음에 협의체위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위원장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변호사, 건축사, 도시계획사, 공무원. 그래서 그런 정비사업 3년 이상 유경험 중에서 외부 전문가를 좀 유촉을 해가지고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위원장은 토지종 소유자 중에서 이제 당선된 대표자인데, 그 대표는 어떻게 당선이 되냐면 전체 토지종 소유자 과반수가 참여한 선거에서 다 득표자를 획득하신 분이 이제 주민대표로 선출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협의체 위원은 그 토지종 소유자 20명당 1인.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추진위에서 이제 추진위에는 토지종 소유자 10인당 1명씩 이제 추진위원을 하는데, 이 주민협의체에서는 20명당 1명씩.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협의체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결격사유가 5가지 이제 결격사유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절대 협의체 위원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판결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그 협의체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협의체 위원으로 들어왔다가 이런 사실이 있으면은 또 자연스럽게 그분은 이제 퇴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위원회 결격사유는 추진위 구성했을 때 우리가 추진위를 구성하면 이제 추진위원장, 그 경우에 따라 사업장에 따라 부위원장도 있을 수 있고, 감사, 그 다음에 추진위원인데 거기에 있는 조항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조합설립 인가할 때 조합장, 감사, 이사 그분들도 다 여기에 똑같이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이 이제 벌금형을 받았는데, 반드시 이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법이 도시정비법이거든요. 이 법으로 인해 가지고서 벌금형을 맞았을 때 해당되는 거지, 다른 법에서 벌금형을 맞았을 때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의체가 어떤 업무를 하냐? 계력적인 추정무당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하는 사업이 이제 재개발 사업이지 않습니까? 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대략 종전자산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되고, 이런 사업을 했을 때 비용이 얼마 정도 발생했고, 과연 내가 신축에 이제 어떤 평형을 했을 때 분담금이 좀 어느 정도 발생하는가, 대략 그런 데이터를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서 내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할 건지 참여를 안 할 건지, 그래서 최소한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는 수준에서 이제 추정 분담금을 해갖고 그런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을 추진위 업무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인가가 됐을 때 가장 필요한 조합 정관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는 공공관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공공관리하면서 제도를 좀 많이 강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업무 규정이 있고, 예산회계 규정이 있고, 선거관리 규정. 행정업무는 조합이라든가, 만약에 추진위도 지금 서울시 내에서 추진위도 설립이 되게 되면 거의 다 이걸 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서울시에 뭐 공공자금을 요청한다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행정업무, 예산회계 규정, 선거관리 규정 이런 게 다 반드시 주민총회에서 통과돼야지 나중에 이제 서울시에서 공공재원 같은 걸 이제 신청할 때 기본적인 자격 조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 동의서를 진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지금 현행법에는 조합 설립인가 할 때는
토지등 소유자 75%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받으면은 그때 이제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창립총회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관도 그렇고 각종 규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조합 설립 조합을 끌고 가실 조합장, 이사, 감사 그분들을 이제 구성하는데 그거를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선거관리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갖고 이원화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조항이 없을 때는 추진위원장이 어떤 사업장에서는 자기가 선거관리위원장이 돼가지고서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주민들한테 좀 약간 민원도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서울시에는 그거를 이제 별도로다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갖고 그분들이 객관적으로 해서 처한 주민들한테 다 이제 공고문하고 입찰 서류 같은 걸 다 공지하고서 받아가지고서 이제 그분들이 뭐 조합장, 이사, 감사 이렇게 뭐 조합 설립인가 할 때는 또 대의원도 필요하니까 대의원까지 해서 그런 업무를 직접적으로 다 그분들이 이제 주관이 돼서 이제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등 소유자 이제 75%가 동의해 주시고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이 됐을 때 창립총회를 이제 수립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이 외부 전문가다 보니까 자기네 뭐 얘기하라든가 주민을 위해서 뭐 저기 하는 게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위원장이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인 위원장은 단순히 아까 말씀드렸던 각종 규정이라든가 이쪽에 관련된 절차에 대해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왜냐하면 저도 현업에서 이제 정비사업 일을 하는데 이 추진위원장이나 저 때는 처음 하시다 보니 이쪽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실기를 한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위원회 방지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는 이런 쪽에 잘 아신 분들 왜냐면은 일을 하다가 잘 모르면 그만큼 그게 시간이 걸리면 결국은 사업 기간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외부 전문가가 같이 들어와서 부위원장하고 협의체 위원들하고 같이 이제 회의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모르는 거는 이제 위원장이 설명해 줄 수 있고 더 이제 그분도 모르시고 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건 또 이제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같이 회의해서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립총회 소집 권한은 주민협의체 부위원장이 있고 그래서 창립총회는 14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 등을 고시하고 이걸 전부 다 토지동 소유자에게 등기 우편으로다가 발송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립총회에 대해서 이제 의결할 사항은 조합 정관, 그 다음에 행정업무 규정, 예산회계 규정, 선거관리 규정,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조합 임원 및 대의원 선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창립총회가 끝나면 그거를 토대로 해서 정관하고 일반적으로 총회를 하게 되면 이제 뭐 속기사도 배정돼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장이나 임원들이 제대로 뽑혔는가 서울시에 요청하면 이제 공중변호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분들한테 이제 서류를 받아가지고서 이걸 구청장한테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직접 설립 제도는 이제 조합 설립 인가까지만 하는 거고 그 다음부터 조합 설립 인가 됐을 때는 조합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 기타 알아둘 내용이라고 했고요. 요거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뭐 주민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재개발 정책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게 이제 투명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쓰는 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정비법이라는데 그 법상에도 정보공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 주민협의체도 정보공개 관련해서 정보공개 대상은 위원장 또는 공공기관장, 이거는 이제 자치구청장이 되겠죠. 그리고서 정보공개 내용은 주민협의체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토지종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서 혹시 토지종 소유자가 그 자료에 대해서 열람 복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공공지원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따라야 된다. 만약에 이게 안 따르게 되면은 그 요새 하는 도시정비법 위반해서 이게 벌금이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100만 원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뭐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전국적으로는 그 추진이나 조합에서는 그 토지등 소유자나 아니면 조합원들이 이런 정보 공개 하다못해 추진이나 조합으로 하면 다달이 이제 운영비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세부적인 내역이 필요하면은 그런 거를 이제 정보 공개 요청을 이제 복사를 해달라면 복사를 해주고 그러면 그 서울시 규정에 보면 복사에 관련된 룰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그만큼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놓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이대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뭐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이 안 해준다고 했을 때는 그 요청한 사람이 곧바로 이제 도시정비법 위반으로다가 고소를 하게 되면 그게 벌금형이 한 100만 원 넘게 떨어지면 자기가 위원장이나 조합장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그 하이라이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하고 그다음에 이제 추진위원회. 그래서 추진위원회는 공공지원자, 자치구청장이 구성해 주는 거고 추진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갖고 자치구청장이 승인을 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추진위원회는 구청장이 승인만 해주는 거고 여기 주민협의체는 공공지원자가 이제 그 자치구청장이 구성을 한다는 거. 그래서 위원장은 주민협의체에서 위원장은 정비사업 전문가를 공공지원자가 위촉.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고 추진위에서 위원장은 토지등 소유자 중에서 선출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민협의체 조직현황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이고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 그 다음에 이제 주민협의체에서 회의 운영은 회의를 하려면 소집권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총회도 마찬가지로 소집권자가 있다시피. 그래서 소집은 위원장 또는 공공지원장. 그래서 주로 어떤 회의를 하면 주민협의체. 그래서 뭐 조합 설립 인가로 가기 위한 그 기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같이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추진위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집권자는 추진위원장이 되고, 추진위원회가 있고, 주민총회. 그러니까 이 추진위원회에 있는 주민총회 같은 경우는 법적 사항이 있는데, 이 협의체 같은 경우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설명회는 이렇게 편하게 주민들이 모이셔갖고 서로 얘기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민협의체에서 주요 업무는 조합 설립 인간 업무에서 추정분담금, 조합 정관 작성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시에서 공공관리하면서 만드는 각종 규정, 그 다음에 조합 설립 동의서,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회는 협력업체 선정, 왜냐면 정규업체, 주민들이 이제, 추진위원장이나 뭐 추진위원 분들이 이 정비사업 쪽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그거 도움받기 위해서 이제, 정비업체, 그 다음에 이제 설계자를 선정하거든요. 그리고서 아까 마찬가지로 조합 설립에 의한 업무에서 추정 분담, 이거는 그 도시정비법에 있는 내용이라 갖고 조합 설립 인가 전에 반드시 토지중 소유자한테 추정 분담금을 고지해주고 나서 조합 설립 동의서를 진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하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동의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가장 중요되는 건 이제 주민협의체라면은 주민협의체에 들어가는 비용은 서울시하고 자치구청장이 예산으로 운영하고 주민들 돈이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추진위원회에서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서 그걸 이제 운영비로 사용하는데, 이 예산을 수립하려고 그러면은 주민총회를 열어서 그 토지등 소유자한테 또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토지등 소유자가 나중에 다 자기가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뭐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의응답 있으시면요, 먼저 손을 들어주시고요, 그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충렬입니다. 금호 3가 605번지에 살고 있고요.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21구역을 위해서 준비 많이 해주신 우리 구청, 시청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진짜 많이 오셨네요. 생각보다 많이 오셔가지고 감사드리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제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직접 지원 제도가.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꼭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제가 저 동사무소에서 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게 위원장님이 전문가로 되어 있어요. 저희 조합원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국회에서 막 상임위원회 지금 위원장들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당별로 목숨 걸고 싸우죠?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위원장이 아무것도 하죠. 위원장이 선거를 주관을 해서 부위원장을 뽑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협의체 위원을 뽑는 데는 부위원장이나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공공지원자가 선임을 하게 되어 있어요. 10명이든 20명이든 40명이 되든 이거를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공공지원자가 이게 악의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가 생길까봐 우려되어서 말씀을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제도는 좋지만은,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질의를 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조용히 좀 해주세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저기 위원장의 역할에 보면은 정비사업 관련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주민 주도 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지원자의 전문가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컨설팅을 합니다 하고 되어 있어요. 컨설팅 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제가 영어가 짧아서 국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네, 간단하게 할게요. 컨설팅이라는 것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고객을 상대로, 여기에서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상세하고 상담하고 도와주는 역할이 컨설팅하는 겁니다. 그게 추진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앞으로 모든 절차를 들어보세요. 아니 잠깐만요. 선생님 질문 다 하셨어요? 질문 다 하셨냐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네. 잠시만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 잠깐 1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런 제도로다가 지금 되어 있는 게 지난주 우리 주민 설명회 때 우리한테 빼준 게 여기 됐어. 잠깐만. 질문만 할게요. 네. 제가 좀 잠시만요. 선생님 좀 마이크 하셔야죠. 여기에 대한 병태가 나타난 게 지난 우리 설명회 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난 10년 질문을 하셔야지. 은행에 착석해 주시고요. 잠시만요. 여기 계신 분도 토지정 소유자예요. 그래서 각자 의견을, 저희가 공산주의 아니거든요.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각자 의견은 발표할 수 있는데 그거를 좀 너무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거는 좀 약간 자제해 주시면 되고, 그거에 관해서 좀 아까 선생님 같이 조합 직접 설립제도 왜 위원장이 이제 외부 전문가,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아무것도 못하지 않냐.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서울시하고 전혀 이제 관계된 건 아닌데, 제가 코디네이터를 2013년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이제 서울시에서 공공재개발, 그 다음에 신속통합계획,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속통합계획 이제 공모할 때도 구청 나갖고 이제 하시겠다는 상담해주고, 공공재개발도 다 가지고서 이제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특히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직접으로다가 단독으로 다 시행하는 방식이 있고, 공동으로 다 시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업장말로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거에 따라 틀리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공재개발할 때 그 단독 시행으로 했을 때, 그러면 서울 시내에서는 단독 시행으로 공공재개발을 하는데 시행자가 누가 되면 SH가 LH가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뭐 하냐? 마찬가지 이런 주민협의체로 구성해가지고서 그런 시행자인 LH나 SH한테 자기네 의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도 똑같은 주민협의체인데 성격이 똑같은데, 그러면 지금 하신 게 잘못됐다면 기존에 하고 있는 공공재개발 단독 시행으로 왔을 때 그럼 거기도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 이 제도가 주민협의체라는 게 없었던 게 아니라 공공시행자가 된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쓰는 법이 도시민 중앙경영법, 약칭으로 이제 도시정비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됐고, 주민협의체는 그거에 대해서 시행자한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얘기해서 해서, 그 얘기한다고 해서 다 100% 반영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시행자 입장하고 또 주민들 얘기하고 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회의라는 거는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내가 위원장이라고 해서 이거 다 그냥 내 의견을 그냥 무조건 아우토반 달리듯이 밀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이제 시민 의식도 많이 향상이 되고 서로 회의하게 되면은 A라는 생각 가지고 계신 분, B라는 생각 가지고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회의하면서 서로가 이 접점을 좀 찾아가지고서 하는 게 제가 알고 있는 회의지, 누가 뭐 이게 낫다 한쪽으로 가는 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번 질의를 받으시는데요. 먼저 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어떤 그 이해에 대해서 해달라는 자기 PR이나 이런 부분은 참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다음 번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제 뒤쪽에 계신 분, 예, 남자분 이거. 예. 네, 금호동 3가 171번지 소유자이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김성근입니다. 저희들이 다들 빠른 재개발을 위해서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데, 가장 궁금한 게 우리가 조합 직접 설립 제도하고 그리고 주민자치추진위원회 설립하는 거하고 했을 때 결국은 첫 번째가 이제 조합 설립을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조합 설립하는 과정이 이 직접 조합 설립제도하고 자치추진위원회하고 했을 때 꼭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은 통상적으로 사례도 많지는 않지만은 어느 정도의 기간 단축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까 설명해드렸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신속통합을 신청하셔가지고서 후보지로 선정돼갖고 지금 정비계획 위반 중인 걸로 아는데, 그렇게 원하신 거는 개발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다. 그러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눈앞에 닥친 게 이제 조합을 국가로 직접 갈 수 있냐, 아니면은 추진위를 갔다가 조합을 단계를 거쳐갖고 조합 설립 인가를 하냐.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놓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추진위원회 방식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나중에 구역 지정이 되고 나서 토지종소지한테 동의서 50%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가지고서 이걸 관할구청에 신청을 하면은 그게 이제 제대로 됐나 안 됐나 그걸 체크하고 그게 이제 정확히 룰에 맞으면 이제 승인을 냅니다. 그러면은 그때 추진 승인한테는 이제 위원장이 누구, 감사, 하다못해 이제 사업장이 큰 데는 이제 부위원장도 있고 추진위원들이 있고,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이제 사무실 얻어갖고 일하신 분은 봉급 나가야 되고 또 경비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음에 이제 정비업체 뽑아야 되고 설계사무소 뽑아야지 나중에 이제 조합 설립인가로 가있어요. 왜냐하면 정비업체는 그 행정적인 업무를 지원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설계업체는 여러분들 이 사업하는데 대략 설계 개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축 몇 평형 아파트를 몇 세대를 짓겠다, 그런 거에 해주는 게 이제 그 설계업체에서 해주는 거고. 그래서 추진해서 그런 업체를 뽑아가지고서 나중에 이제 조합 설립인가 갈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정분담금을 해서 이 재개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소유자분이 대략 뭐 몇 평형 신축 세대를 제가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몇 평형을 신청했을 때 대략 분담금이 어느 정도 발생합니다. 그걸 가르쳐 드리고서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합 설립 동의서는 토지동 소유자의 75%, 토지 면적이 2분의 1 그래야지 이제 관할 구청에 조합 설립인가를 해주시라고 구청장한테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법률적으로 맞으면 조합 설립인가가 되고, 근데 이 조합 설립 직접 제도는 그냥 추진이 없이 곧바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정비계획 이제 공단 중인데, 그게 끝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그걸 추진위에서 뽑았을 때는 그 업체 뽑는 것도 추진위 비용은 들어가는데, 이 조합 설립 직접 제도는 그 뽑힌 정비업체가 조합 설립 인가까지 하다못해 창립총회까지 하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인가 구청이 신청하는 거 거기까지가 없습니다. 근데 그 업체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부 다 시나 구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 그리고서 또 이 사업에는 요새 이제 아파트 같은 게 이제 부가가치를 높여서 예전보다는 적용이 많이 대두되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설계사무소도 적용을 하긴 하는데 적용 전문만큼 그런 그 지식은 없습니다. 정비업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런 쪽에 필요하면 그런 거는 서울시는 그런 인력풀이 있어갖고 그런 분들을 초청해가지고서 필요하면 여러분들 회의하실 때 좀 잘 아실 수 있어요. 왜 기본적으로 내가 알아야지 그거에 대해서 뭐 의사결정을 하고 뭘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이 조합 설립 직접 제도도 여기 계신 주민들이 선택하는 거지 뭐 서울시에서 이거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설명의 자리를 가진 것도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게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면 이런 방식으로 다 하시면 되고, 도움 뭐 필요 없다 그러면은 그냥 하시면 되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신속통합계획이 나온 게 이 소위 말하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빨리 하는데, 저는 현업에서도 제가 정비사업을 하는데 추진이 만들어가면 서로 이제 위원장이나 아니면 주민들 간에 분란이 있어갖고 또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조합 설립인가 몇 년 걸릴지 모릅니다.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없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여기 홍보 자료에도 있지만, 서울시는 이 재개발 재건축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데이터를 지금 다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 인가까지 한 거를 모든 사업장을 토탈해 보니까 평균 3년 6개월이 걸립니다. 근데 이 조합 설립 인가 조합 직접 설립 제도 이걸 했을 때는 서울시에서 분석하기에는 추진 승인이 없다 보니까 한 구역 지정 나가고 나서 곧바로 조합 설립 인가까지 한 1년 3개월이면 그럼 거의 2년이 서울시에서 분석한 대로 2년이라는 기간이 단축이 됩니다. 2년이라는 기간이 단축된다고 보면 추진위를 구성하게 되면은 그 지역에 사무실을 얻어야 되죠. 그러면 임대료가 2년 동안 발생하고 거기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가 또 발생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정금, 분담금 하는데 그것도 사업장별로 규모에 따라 틀리는데 그게 이제 몇억 대가 넘어가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총회를 하게 되면은 요새 잘 알다시피 그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또 그런 비용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기간하고 비용 면으로 봤을 때는 이 조합 직접 설립 제도가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지 뭐 서울시에서 이거를 강요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저쪽에 또 있습니다. 위원장이라고 했나요? 서울시에 구성하셔 위원장들, 공무원, 해임 공무원 이런 사람들 그 몇 년이 어떻게 구성되는 건지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거는 아까 저기 홍보자가 있다시피 그건 이제 자치군조장이 위촉을 하는데, 위촉한다고 해서 그냥 뭐 능력 안 되신 분을 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변호사,
그 다음에 도시계획기술사, 그 다음에 뭐 공무원인데 이제 현직에 계신 분은 안 되고, 그렇다면 이제 이쪽에 뭐 재개발 재건축 업무를 좀 많이 수행하신 분들. 지금 서울시, 저도 이제, 제 신분을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 서울시 공무원은 아닙니다. 저희도 이제 민간 전문가인데, 그래서 위촉을 받아가지고서 이렇게 코디네이터 활동을 하고, 제가 이제 현업에서 이런 정비사업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재능기부 차원에서 이렇게 코디 활동하면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위원장을 한다고 했을 때도, 그런 이제 기본적으로다가 이제 자격이 되시는 분까지 그냥 겉에 프로필만 보고서 하지는 않고, 간혹 가다 보면 추진이나 조합에서 이제 분쟁이 있는 데 같은 데는 이제 직무대행자로서 법원에서 변호사분들을 많이 지원해 주세요. 그래서 왜 변호사 같은 경우는 변호사 자격증은 국가 라이센스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분들은 이제 신뢰성이 담보가 되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협의체 이제 위원장도 그런 뭐 변호사라든가 기술사 아니면 저같이 현업에서 이제 정비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서 그래서 저희가 뭐 위원장 하면 다른 게 할 수 있는 건 회의를 주관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관을 만들고 선거관리 규정을 만들고 예산 회계 규정 만들고 행정업무 규정을 만들 때 다 그게 전부 다는 한글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분은 다 이제 한글을 읽을 줄 아는데 그게 이해가 힘드시면 이제 위원장이 대신 설명해 드릴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이 사업을 좀 기간을 단축시켜 가고자 이렇게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위원장으로 하는 거지, 뭐 누구 말대로 주민들 밖으로서 떼서라고. 왜냐하면 위원장 한다고 했을 때 봉급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주민협의체는 위원장, 뭐 부위원장, 위원들 같은, 협의체 위원들 같은 경우는 봉급을 받는 게 아니고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 수당 같은 거를 좀 받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정확히 얼마 받을지 정해지진 않았고요. 우리가 뭐 조합 설비가 되면은 이사나 대의원하면 이사 같은 경우 회의 수당 받고, 대의원도 마찬가지로 회의 수당 받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정도 범위에서 식정될 것 같습니다. 다음 혹시 질문 받기 전에 혹시 걱정하실까봐, 아까 전에 그 지갑을 누가 이제 주셔가지고 화장실에서 주셨다는데, 혹시 이 지갑 주인이신 분 앞으로 끝나고 나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여기 앞에 남자분 먼저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7번지 사는 소유자 김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죄송한데요. 마스크 쓰시고요. 자리에서 질의를 해주시겠어요? 코디네이터님 호칭을 이렇게 코디네이터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2번째 페이지인가요? 앞에부터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질문입니다, 질문.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기간 나와 있는 페이지를 좀 보고 싶어요. 네, 됐습니다. 네, 여기 밑에 하단에. 우선 저도 이 제도 도입되면 적극 노력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빨리 75% 얻어서 사업인간 나기를 학습고대하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우선 자료 보면 이 기간과 사례가 이제 나와 있긴 한데, 지금 이게 2016년 11월에 제도 도입된 지 7년 넘었는데요. 재개발의 사례 있나요? 잠깐만요. 네. 이게 좀 중요한 게, PPT만 봐서는 재개발, 재건축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평균치가 나온 것처럼 보이거든요. 일단 재개발의 사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선생님, 자리 앉아 계시고요. 자료 찾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그 교육 끝나고 나면은
저희 주차장 발급을 하는데 솔직히 이렇게 많이 오실지는 좀 생각을 못했었는데 많이 아니 그 부분은 많이 오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 이제 그거에 대한 의문 좀 하는데 혹시나 주차증이 혹시나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안 되죠. 그러면 열어야 돼. 네, 일단 저희가 혹시나 그럼 무조건 열어야 될 수도 있어. 250개 말씀해주세요. 250개. 네, 말씀해주세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조합 직접 설립으로 추진한 구역이 총 진행하는 것까지 총 4개 구역입니다. 그래서 3개 구역은 완료가 됐는데 금천구의 무지개 아파트, 영동 재개발 사례가 있습니까? 재개발은 지금 이 데이터로 제 봐서 질문은 좀 없는 것 재개발.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요거 제발 좀 더. 지금 선생님이 뭐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 이렇게 구분지어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 약간 어떤 의도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잠시만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어서. 아니 잠시만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저희같이 정비사업하는 사람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그렇게 틀릴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의를 하다못해 이제 여러분들 가장 잘 아시는 조합원, 내가 물건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조합원이 아니거든요. 그거 판단할 때 재개발은 토지만 있던가 건축물만 있던가 아니면 토지 건축물을 가지고 있던가 지상권이 있다던가. 근데 그러니까 재건축은 토지하고 건축물을 같이 갖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질문 모든 차이지 모든 거는 네, 질문 이어갈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 통계를 디테일하게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추진이 갈 때 3년 3개월, 재건축이 1년 3개월인데 재개발 사이는 일단 없습니다. 근데 성동군요, 추진이가 1년 3개월 만에 끝낸 구역이 5개가 되고요. 금호 14구역 8개월 만에 끝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례가 평범한 사례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알 권리에 대해서 조금 질문. 잠시만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제가 뽑은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금은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정비몽땅에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아니면 지역주택조합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자료들을 거기에 사업 추진하는데 다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지금은 현재는 정비몽땅이고 그전에는 클리노시스인데 그게 데이터가 축적된 지가 10년이 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치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 기간을 분석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추진이 때 승인 예산이 추진이 구성 승인까지 정부 예산을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아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제 말이 맞나요? 우리 추진이도 정부 예산으로 승인까지 가죠? 정비업체 뽑고 구성되고 승인되는 것까지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하는 게 맞죠? 네.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 패스인가요? 아니, 이거 끊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법에 의하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정비계 구역 지정을 그거를 이제 구청에서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해주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추진을 만들었는데 옛날에는 추진이 먼저 토지정소자의 50% 동의를 받은 사람이 먼저 접수해가지고서 그게 합법적으로 유효하면 그분이 이제 추진위원장, 추진위원회가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라 서울은 공공관리라고 해갖고 각 구청에서 이제 지금 이번에 신통기하면서 정비계획 수립할 때 용역사 뽑듯이 정비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정비업체가 들어와가지고서 그 추진위까지 구성을 해줘요. 거기까지는 돈이 안 들어가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추진위원회가 구성해갖고 조합 설립까지 가는 그 사이에 돈이 든다는 거지, 이 앞부분이 돈이 안 든다는 건 아니에요. 네, 다음 질문 듣겠습니다. 여기 질문. 안녕하세요. 살인명 카톡방 대표 봉사자 선생님 구정미라고 합니다. 네. 네. 다름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2016년 네. 625-1 202호입니다. 질문만 간략해 주세요. 네네. 지금 재건축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많아요. 혹시 저희도 그래서 제가 세 군데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조합장님들의 인터뷰를 땄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사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구청에서 그거를 못 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도움되는 건데 네. 잠시만요. 꼭 들려주세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서로 개인적인 거 저기 안 하기로. 그건 나중에 그러니까 왜냐면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시지만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싫어하세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 사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하고 사전에 협의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한 내용 자체가 저희가 확인된 바가 없어가지고 이 자리에서 트는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확인되지 어떤 내용이 자료가 있는 자체도 모르고 어떤 분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 부분 자체가 지금 확인이 안 돼가지고 저희들은 선생님한테 보여드리기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그 관련해서 좀 부연 설명 좀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보다 좀 많이 아신 건데 저는 솔직히 이 조합 설립 조합 직접 설치가 이제 조례에 있는 건 알지만 언제 만들었는지 그거는 뭐 연도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그 조례 개정을 위해서 조합 직접 설립 제도를 만들고 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개 완료된 구역에서 직접 그거를 가동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거기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그런 거를 다 분석을 하고 나서 이제 마침 시대적 필요성에 의해서 신통기라는 게 나오면서 거기서 이제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추진이 안 가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뜬금없이 그냥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뭐 처음 시행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겠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 3군데 이상은 데이터는 다 확보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 분 질문 받겠습니다. 중간에 여성분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호동 3가 206번지 소유자 노아영의 가족입니다. 저는 지방에서 이런 재건축, 재개발을 실제 조합원으로 해봤는데요. 실제로 저는 조합이 엄청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돼서 분담금도 좀 늘어나서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이거를 추진위원회와 그다음에 조합 직접 설립했을 때 추정 분담금을 산출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추진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정비업체나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그거를 이제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사업 진행할 때 아파트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브랜드라고 하죠. 그런 브랜드를 몇 개 업체에 입찰을 요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공공지원조합 직접 설립했을 때 주체는 LH가 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질문하신 분은 약간 이제 착각하신 건데요. 이 나중에 이제 조합 설립인가 되면은 조합이 시행 주체가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추진위나 지금 조합 직접 설립 제도는 조합까지 가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 이 조합 직접 설립 제도는 공공에서 이제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드리는 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정분담금 같은 경우는 법에 있으니까 그걸 다 고지를 하는데 그거를 할 때도 추진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솔직히 정비업체나 설계사 쪽에서 그거를 산출을 못해요. 왜냐하면 추정분담금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물건 그거에 뭐 토지나 건물이 있으면 그게 대략 얼마가 가고 그런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은 주로 이제 어느 쪽에서 많이 하면 간평사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추진위원회가 그거를 조합 설립 인가로 해서 추정 분담금을 반드시 이제 토지등소유자한테 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 만들었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구청으로 다 해서 또 검토를 맡아야 돼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서울시 같은 그런 인력풀이 있거든요. 전문가들 구성해갖고 그 공사비라든가 분양가 아니면 각종 뭐 교통영향평가 비용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소요된 비용이 제대로 그 산정이 됐나 안 됐나 그런 검토를 끝나고 나서 그게 추진위에도 토지등 소유자한테 이제 그거를 공지를 하고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어차피 나중에 추진위가 그 데이터를 만들어도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건 구청에서 검토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직접 여기 이제 조합 직접 설립에서는 이제 구청에서 관할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문 받겠습니다. 저기 중간에 남성분 질문 받겠습니다. 그거요? 그거는 건설사인데 건설사는 시행자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가 떨어지면 서울시에 또 룰이 있어요. 서울시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자를 뽑는 기준이 따로 있고 설계자 뽑는 기준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시공자 뽑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룰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공고를 나가게 되면 이제 총회에서 이제 조합원들이 시공자를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선정되는 회사에서. 근데 저희 지금 조합 직접 설립 제도는 그냥 공공에서 조합 설립 인가가 될 수 있때까지만 일하고 조합 설립 인가 되면은 이제 자치적으로 이제 주민들이 조합원들이 이제 운영하시는 겁니다. 다음 분 질문 네, 받겠습니다. 114-2번지 권상진 소유자의 가족 되는 사람인데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재개발 과정에서 기간이 논의라는 얘기는 다들 알고 계시는데 1년 3개월로 단축시켜주는 이런 제도를 저희가 안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은 보통 이제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면은 거기서 정비업체의 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약들이 있을 경우 보통의 경우는 조합이 설립된 후에는 이 계약이 승계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조합 직접 설립인 경우에 정비업체의 계약이라든가 추진 분담금 산출을 위한 용역업체의 선정이라든가 이러한 계약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설립되는 조합에 승계되는 계약사항이 있는지 또는 조합 직접 설립 단계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계약들이 조합으로 승계되는 어떠한 계약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거 먼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추진위가 구성되면은 행정업무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정비사업은 전문관리업자 선정하고 설계자 선정하고 그다음에 또 조합 설립 인가로 가기 위해서는 추정분담금 산출을 해서 그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사를 하는데 정비업체라든가 설계자 같은 경우는 나중에 조합 설립인가 돼서 이제 그게 승계가 되는데 이 조합 직접 설립 제도는 그 예산 투입을 구하고 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조합 직접 설립 제도를 했을 때는 구에서 아까 자료에도 있다시피 공공지원자가 공고를 해갖고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가 입찰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이제 추정분담금 산출이라든가 조합설립 아까 말씀하신 조합설립 동의서가 된다고 해서 창립총회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총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해서 서류가 다 되면 정식으로다가 조합설립 인가까지 신청을 해주고 그러면 그 용역사는 업무가 끝입니다. 그러면 조합 설립인가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 업체들은 그걸 업무가 용역이 끝나기 때문에 승계받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잠시만요. 근데 지금 서울 시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관리 대상이라 해갖고 추진위를 이제 구청에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해가지고서 이렇게 추진위까지 구성해 주는데. 규정해주면 이제 그 업체는 그 비용은 이제 공공에서 되는 거니까 그 업무는 끝났는데
어떤 데를 보게 되면 추진해서 어떤 조합 설립인가라고 해서 그 업체를 그냥 자기네들이 승계하는 경우도 있고 새로 뽑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 조합 설립 직접제에 대해서는 그런 건 없다는 거.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합 직접 설립 제도에서는 공공지원자라든가 위원장이 계약한 모든 계약은 조합이 설립될 때까지만 유예하고 그 이후에는 임기받는 조합장인데는 어떠한 의무 부담도 없다는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공공 지원자가 다시 말해서 구청장님께서 위원장을 위촉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위원장이 업무를 잘 못한다든지 또 업무를 태만히 한다든지 이러한 경우가 생기면은 사실은 여기 계신 소유자분들이 다 손해가 되기 때문에 업무를 태만히 한다든가 또는 교체 사유가 있을 경우에 어떠한 것이 교체 사유에 해당이 되고 어떤 방법으로 교체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다 기억을 못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조합 직접 설립 제도에 대해서 이게 홍보물이 나갔고 거기에 이제 Q&A도 같이 나간 걸로 알거든요. 그 Q&A 보시게 되면 그 위원장이 뭐 일을 못한다면 그게 해촉이 가능한 걸로. 저희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위촉받아서 하는데 위촉받는다면 언제든지 해촉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다음 또 질문 받겠습니다. 아니, 질문 받기 전에 동의서 쓰고 가시려고 하신 분이 계세요. 아니, 다음 또 질문 받겠습니다. 하얀색 모자 쓰시는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00-2번 재산은 박재정입니다. 저 질의하고 싶은 것은요. 정비계획 위반 동의서는 여기는 끝난 겁니까? 더 받습니까? 정비계획 위반 동의에서는 네. 제출하면 저희들 어쨌든 조합 직접 설립 제도 관련해서 75% 이상 동의가 안 들었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좀 계속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저기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보낸 위반 동의서하고 서울시에서 발표한 위반 동의서하고 문제점이 있는데 뭐가 있느냐면 위반 동의서 받을 때는 본인의 추정가하고 종전가격 이거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고요. 한 가지 더는 아까 말씀하실 때 조합 직접 설립 제도의 75%가 우선이 아니라 추진위 구성 생략의 50% 이상인 줄 그 얘기는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정비계획 위반 동의서 안에 추정부담금이 지금 아까 설명 자료에 들어가 있었는데 저희 21구역의 동의서 받을 때는 추정부담금에 대한 확인하실 때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정법이 올해 12월 11일 날 개정이 됩니다. 저희들은 지금 개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 혹시나 결정이 안 날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정부담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준비할 때 알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아까 제가 첫 페이지부터 넘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왜냐면은 조합 직접 설립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토지공사의 과반수인데 문제가 되는 거냐면 거기에 이제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비용을 시나 구에서 지원 받으려고 그러면 75%를 동의를 해주셔야 된다. 지금 50% 동의 과반수 해줘가지고선 서울시에서 이렇게 지원받아가지고서 그 용역사를 뽑기가 좀 재정적으로다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75%로 동의를 해주시면은 원활하게 잘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반 동의서를 타당성 조사 때 걸로 사용을 하면 지금 받는 거하고
혼합해서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 그 도정법에 있는 추정부담금 관련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그러면 같이 받을 거냐 따로 받을 거냐 물어보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61.7%에서 50%니 뭐니 그래갖고 지금 우리 그 주민들이 전부 혼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다시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구청 직원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이제 12월부터는 그 도시민 주거환경정비법이 바뀝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구역 지정할 때 지금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 여기 구역 지정관에서 주민 공람 중인데 그게 거기다가 이제 도시계획하고 건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12월부터 시행되는 그 법에는 구역 지정할 때 추정 분담도 같이 토지등 소유자한테 그걸 고지해주고서 일반 동의서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신통기로 이제 예전에 선정됐으니까 용역사가 계속 지금 시점에서 공담까지 이루어진다는 건 훨씬 전에 이제 그게 용역 발주가 나갔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추정 분담을 하면은 그 기간이 12월 달에 지나가게 되면은 다시 또 저기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구청에서는 빨리 구역 지정 내놓고 이제 그 추정 분담에 관련돼서 따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75% 동의해 주시면 서울시하고 구하고 예산을 투입해 갖고 추정 분담금 산출하는 용역하고 그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까지 갈 수 있게끔 그런 용역사를 이제 선정해 갖고 그런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분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는 금호동에서 한 56년 사는 129-1에 사는 한대인입니다. 지금 아까 질문에 대한 제초인데요. 여기서 보게 된다면 서울시에서 4월 20일 날 각 구청에서 보낸 것 중에 기존 동의서 재사용에 대한 거를 물어본 겁니다. 여기에서 보게 된다 그러면 기존 동의서 효력 2021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전 전체에 따라 타당성 조사 완료 접수한 구역에 한해 인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타당성 조사할 때 61점 몇 %에서 그걸 인정한다는 걸로 되는데 여기 단 주비 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위반 동의서 양해 발생 주침업 기존 동의서 접수한 구역도 조합 설립에 대한 주민 의견 조사 별도 시행할 것 그걸 어떻게 담는 거냐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선 지금 저기 성동구청장 주거정비과 과장이 지금 신원이 정확하지 않는 사람들을 갖다가 복도에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그것도 허가 내준 것 자체가 지금 이 문제에서 정확치가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예전에 정비계획 동의서 받을 때는 조합주택 설립 제도에 대한 동의서가 부분 자체가 들어가 있지는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공람 공고할 때 조합주택 설립 제도에 대한 동의서를 재차 이제 물어보면서 이제 진행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계획 동의서에 대한 그 동의 찬성 부분이 있었고 그 전에 조합주택 설립 제도에 대한 동의서에 대한 찬성과 동의서 부분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이런 공람 공고할 때 재차 문의하면서 조합주택 설립 제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 동의서의 동의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고유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절차를 봤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양식으로 어떻게 바뀌냐는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 양식과는 상관이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정비계획 동의서에 대해서 그 조합주택 설립 제도도 같이 들어 있는데 그 제도 동의서 양식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자체는 이상으로 근데 그
그거를 안내를 안 해줬지 않습니까? 안 해준 상태에서 지금 저게 공적으로 받는 거냐 사적으로 받는 거냐 그거를 물어본 거고 왜 자꾸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공정하게 이건 기구 아니고 공정하게 가야 되는데 그게 불공정하다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따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조합직접 설립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받는 부분이고요. 다음 사람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거는 조합설립 직접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알아듣기 편하시라고 설명하러 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관련된 거는 따로 나중에 구청 가서 좀 상담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따로 구청 가셔가지고서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게 제가 보는데 그게 올바른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518번지 소유주 우인덕입니다. 아까 주민협의체 서울시 지원 예산 75%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기간 단축을 계속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67% 그거 달성하거나 50% 과반수 넘길 때 굉장히 기간이 많이 소요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75%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만의 기간이 걸릴지 시간이 걸릴지 진짜 모르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다른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나 아니면 어떤 비슷한 사례로 운영했던 그런 사례가 있는지 어떤 식으로 빨리 기간을 단축할 건지 그거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답변 드리기가 개인적으로 좀 동의서 증거는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신속통합 그다음에 공공재개발 그거 다 접수한 게 이게 사업이 다 공모 형식이거든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은 뭐 어디에서 외부 도움을 받아갖고 그래서 동의서를 하는데 이 신통계라든가 공공재개발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싶으면 자기네 스스로 동의서를 내가지고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법적 요건이 됐을 때 나머지는 공공에서 정비계획 수립해주고 어떤 저기를 해준다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조합 직접 설립 제도를 여러분들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스스로가 동의서를 제출을 해주셔야지 뭐 누가 어디 외부에서 뭐 하다못해 행정에서 도와주고 뭐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조합 직접 설립 제도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한 주민들이 75%를 동의를 해주셔야지 서울시에서 예산을 아까 말씀드렸다는 정비업체 뽑아가지고 추정분담금 그런 비용 나중에 이제 창립 그거 제가 깜빡 놓친 것 같은데 창립총회도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총회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비용까지 다 계산해가지고서 이제 서울시하고 구에서 예산을 수립해갖고 이렇게 지원해드린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지금 이런 서비스가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를 주민들이 취득을 하시려면 그래도 주민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주실 거는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게 동의서 이렇게 제출해 주신 게 그게 주민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될 요건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 분 질의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호상가 80의 신주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직접조합 설립에 대해서 코디네이터까지 해서 보내주셔서 설명하시는데 그 설립의 취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렇게 조합 직접 설립을 코디네이터까지 하시면서 그 취지는 저희가 지금 설명을 하셨을 때 이해한 거는 시간과 돈을 세이브 하신다는 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저 제도를 직접 조회를 만든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정확한 취지는 그 조회를 직접 만든 사람이 아닌데 저는 이제 제가 정비사업에서 한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그 취지를 저 나름대로 했는데 제가 이해한 취지는 신속통합이 이제 공모로다 해가지고서 이렇게 하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게 서울시에서 도시비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라 해서 이게 10년짜리 중장기계획을 5년마다 해가지고서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거를 해가지고서 그래서 한번 특히 이제 재정비 촉진구역 때 해제됐다가 다시 이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다시 우리 선정해야 되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최소 이게 한 5년 정도 그 정도 소요해야 되는데 작년부터 이제 이게
주택 공급 때문에 이제 신속통합 계획이 나오고 공공재개발 나오면서 그래서 주민 공모로 다 해갖고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준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조합 설립 직접 제도도 만든 것도 기간을 워낙 재개발 재건축이 처음 스타트 해가지고서 나중에 입주까지 하는데 한 10년 이상을 걸리다 보니까 최대한 그런 기간을 좀 단축시키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사업기간 단축시켜주는 게 그 소위 말하면 그 토지등 소유자 조합원들한테 가장 혜택을 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내가 부담금이 줄어드니까. 저는 이 제도가 서울시에서 말하는 그 서비스라는 생각에서 전 100% 공감하는데 어떤 추진이나 조합에서의 전문성을 가지지 않는 분들이 이제 분명히 선출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이 직접조합을 이용하면 외부 인사들은 언제든지 저희가 다 초빙을 받아서 검증이나 이런 부분을 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그런 비용이나 제한 없이.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 말씀을 더 잘해주신 것 같아요.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받으려면은 내가 반대로다가 돈을 주고서 그거를 이제 받는 건데 반대급부를 받는 건데 이거는 조합 직접 설립자들은 여러분들이 제공하신 거 없죠. 단순히 이거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75% 동의서 내주시는 거. 그 나머지 외에는 여러분들한테 부담되는 뭐 비용이라든가 그런 건 없으니까 표현이 좀 제 생각에는 잘하신 것 같아요.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 503번지 이재홍입니다. 오늘 전 여기 오실 때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최소한도로 지금 사회 보시는 분인 성동구청 직원이신 것 같고 여기 이 회의를 지정하고 설명하신 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시에서 책임 있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설명할 줄 알았는데 왜 민간 무슨 뭐 정비업체 분이나 어느 회사 소속인지 이런 것도 모르는 분이 나와가지고 선생님, 과연 선생님 죄송한데요. 조합직접 설립 제도에 대해서는 질의하시고 아니 그래서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내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여기 조합원들이 이 정비업 추진위원회 없애고 시간 단축 시작하는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다 동의합니다. 저 역시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앞에서 설명하신 분 1년 3개월 걸린다는데 서울 시내에서 이 재개발 사업에서 추진한 예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음 가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건축했는데 아까 세 군데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 1000세대 미만의 아주 지극히 작은 곳에서 이 제도를 추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우리가 무슨 뭐 시범지역도 아니고 이 제도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남서울 아파트는 900세대입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이 조합 직접 설립 제도 그거 할 때 홍보를 할 때 누구 명의로 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배부한 거죠. 네. 이 제도도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만들어 놓은 거 저도 공부해가지고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린 거.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 군데가 완료가 돼 있고 한 군데 진행 중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렇게 궁금하시면 제가 아까도 뭐 여기 동영상도 찍고 그러시는데 그 사업장에 한번 가서 주민들하고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보세요. 잠깐. 한 번만 해 질문을. 왜 몇 번씩 하는 거야? 뭘 몇 번씩 해요? 아니 뭐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 많잖아.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야지 한 사람 얘기는 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아까 그 말씀하신 분들이 제가
저는 민간 전문가로서 저도 개인 시간이 있는데 저녁 시간에 와서 이렇게 하는 거 그렇다고 근데 그분이 제가 여기 와갖고 제가 어디에서 일하는지 업체 소속으로 밝힌 것도 아니고 저는 순수하게 서울시 코디네이터로서 이런 거 위촉받아와서 이렇게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거는 전문가로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 거지 제 개인적으로 뭘 홍보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확히 좀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 질문 하겠는데요. 저희들 이제 시간 관계상 저희들 3명 정도만 더 질의를 받고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검정 마스크 쓴 여성분 질의 받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저희가 선출을 하잖아요. 예. 그럼 보통 저 83번지 윤성식 씨 가족입니다. 그 부위원장이 뽑히면 그 사람이 이제 의뢰 말하는 그 조합장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타이틀이 부위원장. 왜냐면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실 때 위원장이 외부 전문가를 하다 보니까 뭐 모든 주민들의 권리를 뺏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나중에 잠시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가 위원장이 되더라도 주민들이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가 참석한 투표에서 최다 득표를 하신 분이 부위원장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협의체 위원들도 그런 선거로 해서 이렇게 선출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민협의체 구성원이 제가 아까 3가지를 말씀드렸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그러면 여기서 외부 사람은 위원장 한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 부위원장이나 위원은 전부 다 여기 계신 주민들이세요. 그럼 이제 조합장은 언제? 조합장은 나중에 조합 설립 동의서가 다 증거가 법적 요건이 갖춰졌을 때 그때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서 그 공고를 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조합장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 지원하시면은 이제 그 선거 관련해서 후보자를 이렇게 쭉 우리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하듯이 후보자가 쭉 나오게 되면은 그걸 총회 책자에 이제 수록을 합니다. 그리고서 각 토지등록부에 다 보내드려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총회에서 가장 득표수 많이 받으신 분이 뭐 조합장이 되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조합장 그 선거까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그 협의체가 없어지고 조합이 그냥 설립이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은 협의체는 자연스럽게 소멸됩니다. 네, 다음 분 질문 받겠습니다. 저기 이쪽 질문 여자... 좀 해주세요. 아니요, 여자분 말고 뒤에 분도 좀 해주세요. 네,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248번지 소유자고요. 그 직접 설립제도, 직접 그 설립제도 이걸 하게 되면 아니 여러분들이 하도 말씀이 많으셔서 저는 지금 서울시하고 구청에서 예산을 내서 이 직접 설립 그러니까 그 조합을 해주신다는 건데 이게 한도 끝도 없이 해주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혹시 뭐 몇 개까지 가능하다 아니면 성동구청에서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을 텐데 이게 뭐 어느 시한까지는 몇 개 뭐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걸 요청할 때마다 서울시에서 계속 이거 할 수가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홍보 자료에 의하면 그 조합 직접 설립제도 하는 게 이제 50%라는데 제가 추가로 이제 말씀드렸던 게 거기에 관련된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75% 동의가 돼야 된다. 왜? 그래야지 서울시에서 그 예산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구청에서는 예산 지원을 받아갖고 그런 업체를 이제 선정해갖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이제 제공합니다. 근데 서울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뭐 예산을 뭐 어느 정도 쓰겠다 이렇게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답변 드리는데 약간 좀 무리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서울시에서 이거를 지금 신속통합 기획이라는 걸 만들면서 조합 직접 설립 제도를 이렇게 그 여러분들한테 이제
자료로도 이렇게 발표해드리고 이런 필요하면 이제 설명회까지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면 최대한 뭐 예산이야 뭐 어디 뭐 수립할 때 저기 해가지고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지원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그쪽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략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요. 저기 질문 있잖아. 손 드시는 분 있잖아요. 아까부터 내시는 분. 저쪽 그 종이 있으신 분 마지막 질의 받겠습니다. 네네. 벌벌을 안 시키네. 예, 반갑습니다. 15번지 서태원이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조합 직접 설립 제도가 우리 21구역이 2년 정도 지금 구역 지정이 늦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 보너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거를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난번 우리가 그 정부구역 그 동의사를 진구를 할 때 그 찬반 우리가 투표를 했는데 얼마든지 이게 변경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그 잘못된 판단이 있거나 아니면 중간에 잘못 전달해준 전달자로 인해서 우리가 그 찬성 반대를 펼쳤었는데 얼마든지 그 다시 재투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게 맞다며요. 마지막 게. 질문하신 선생님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릴 게 아니라 통해서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직접 조합 설제도 그 반대를 했던 분들이나 찬성했던 분이나 누구나 다 찬반에 대해서 다시 재투표할 그 제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반대를 표시했던 분이나 어떤 감언이설이나 잘못된 누가 전달자로 인해서 우리가 표시를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설명을 듣고 정말 좋은 제도인데 왜 반대를 했을까? 다시 찬성을 하겠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시간과 설명 그런 게 지금 전혀 없지 않습니까? 또 오늘 이 설명을 하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조합 선생님 이제 답변 드리겠는데 조합 설립 제도에 대해서 이제 찬반하는 거에서 기존에 제출자분들이 이제 다음번에 또 제출할 수 있는 거나 아니면 또 반대 방향으로 제출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 기존에 뭐 찬성을 했거나 다시 또 나중에 반대를 해서 작성하거나 아니면 반대 작성하신 분이 다시 찬성을 제출해 주신다면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받는 걸로 저희들이 인정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지금이라도 뭐 의사가 뭐 반대로 바뀌거나 아니면 또 그 반대 방향으로 바뀌거나 할 경우에 저희 최종적으로 받는 걸로 저희들이 그럼 반대를 했던 분들이 다시 찬성을 해도 구청에서 다 받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한 분이 좀 말씀하셔가지고 진짜 마지막으로 여기 가운데 계신 마스크 쓰신 분 마지막 질의 받겠습니다. 예, 539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문암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 오늘 이 직접 제도를 들으면서 한 가지 좀 새로운 궁금증이 하나 생겨서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직접 조합 설립은 이게 도정법이 아니고 시행령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언제든지 자치단체장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질문드리자는 의도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자치단체장 선거가 시행이 돼서 혹시나 서울시장이라든가 구청장이 바뀌었을 때 여기를 또 그 변모되는 거는 없는지 이게 계속적으로 이게 어떤 뭐 정당이나 지자체장에 의해서 변모되는 게 없어서 결국 21구역에 있는 소유들한테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게 없을까 하는 게 우려가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질문하신 게 이거죠.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제도를 주민들이
신청해갖고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지자체장 이 제도를 직접 이제 실행하는 게 이제 일선 그 구청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제도가 뭐 지자체장이 바뀌었을 때 이게 없어지지 않나. 제가 보면 그런 확률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제가 처음에 이게 도시민 주거학교 정비법 31조에 보면 이제 118조에 따른 공공지원을 하는 거. 서울은 전부 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려고 하면 공공지원 대상입니다. 모든 관리 감독을 서울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례에도 정확히 이제 조합 직접 설립 제도라는 거를 만들어 갖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군데는 완료됐고 거기서 일단 세 군데를 운영하면서 데이터는 어느 정도 축적이 가능한 거고 또 한 군데는 진행 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저도 제 개인적인 걸 봤으면 저도 지금 민간에서 있지만 제가 작년까지 나름대로 좀 임기제 공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공직 생활을 좀 약간이나마 했는데 거기 하다 보니까 이게 공직 생활할 때는 그게 있습니다. 이게 행정이라는 거는 그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만들어 놓은 거는 그게 계속 해야 되는 거지. 그게 뭐 어떤 사람이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서 그게 뭐 없어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질의 사항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교육하시고 질의 응답에 고승원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혹시나 이제 추가로 개별적으로 뭐 이제 상담이 필요하신 분 있으면은 짧게나마 저희 길게는 못할 것 같고요. 짧게나마 저 뒷자리에 코디네이터 이제 앞에 계신 분 한 분하고 뒤에 한 분 더 계시는데 추가로 이제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은요 개별적으로 아마 가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면 되고요. 나가실 때 주차증에 뒤에 주신 분이 있으니까요. 차를 가시는 분요 주차증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